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소클 크리스티입니다.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얼마 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명시된 일본의 고지도와 고문서를 모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19세기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했다는 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담겨 있는데요. 1886년에 발행된 개정 일본지지 요락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속도가 됐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889년엔 일본 문부성 검정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렸죠. 또 심한해연 지사가 1951년에 외무 대신에게 보낸 편지에는 안용복 박어둔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인이 접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일본 극비 문서 중에는 독도의 옛 이름인 리앙쿠르가 조선의 큰 암구를 지칭하는 표현인 이안굴에서 따온 이름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역사 왜곡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일본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일본의 거짓말은 또다시 전 세계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이제야 공개된 건 일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고문서와 지도를 극비 문서로 분류시켜 숨겼기 때문인데요. 이젠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까지 원래 한국 땅이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작정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부 전시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우익 의원은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망언까지 내뱉었죠. 그리고 단순히 발언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독도 순찰을 위해 실제로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00번이나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는 주장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일본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을 제소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고 처음부터 우리 땅이었으니 영토 분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은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누구 것인지 판가르기 위해 받는 건데 애초에 가짜 영토 분쟁 재판이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발언엔 모순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지금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ICJ에 제소하자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는 독도는 재판을 받자고 하면서 본인들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는 재판이 필요 없다는 일본. 완전히 내로남불인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생떼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4일에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때 36년이나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걸 빼앗고 싶나 봅니다.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본인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울릉도를 발견했던 것마저 근거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편 거죠.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현고시 40호로 국제법에 따라 독도가 무주지라서 일본 영토가 됐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억지 주장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내부 문서에도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문서들이 있거든요. 일본이 감춘 문서 중에는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판단해 결정한 지령문인 태정관지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 본인들이 불리해질 걸 알아서 그동안 문서를 감췄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주장마다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본이 울릉도가 신라에 귀속된 건 맞지만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주장은 삼국사기에서 독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바위섬이라는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고요. 우산도와 울릉도가 동일한 섬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세종실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은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두 섬이 다른 섬인 게 명확히 드러나 있거든요.
또 독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섬이라는 주장은 한때 쇄환 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를 금지해서 정보가 부족했었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여기는 독도의 일본 명칭 다케시마도 알고 보면 우스운 말입니다. 다케시마는 대나무섬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름을 지을 땐 대상의 특징을 따서 짓는데 대나무 하나 없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불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독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욕심은 이름부터 억지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조약이라고 주장해왔어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때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언급하고 독도는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이 담긴 스카핀을 통해 일본의 주장이 또 뒤집히게 됩니다. 202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에선 독도가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됐죠. 여기서 끝났다면 일본의 주장이 조금은 말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스카핀 677-1호가 발표됐어요. 여기엔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스카핀 지령의 모든 내용이 유효하다고 한 조항이 있고 그 당시 일본이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게 영토 분쟁이 있는 게 아니냐며 편협하게만 바라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독도 경비를 한국 해병대가 맡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독도가 국경 지역도 아니고 영토 분쟁이 없는 완전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군대가 아닌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있는 게 맞거든요. 만약 우리가 군대를 배치하게 되면 일본은 독도에 민간인이 아닌 군대가 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유사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직접 배치하진 않더라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훈련은 지속돼야 합니다. 내륙에서도 군경 합동 훈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의 방어 훈련은 꼭 필요하니까요. 작년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러시아는 우리 한국에만 해명하고 일본한테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러시아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 사실을 불쾌해했던 일본은 괜히 머쓱해졌다고 하네요. 우리 군은 최근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독도 훈련의 의미를 확장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훈련엔 이지스함부터 특전사까지 투입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의 망언은 무시하고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안보 체계만 갖춰나가면 됩니다. 한국은 이제 독도 시료 지배를 강화할 방안도 갖추고 있습니다.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사동항을 확장해 우리 함정의 출동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게 됐거든요. 우리 함정이 일본 함정보다 독도에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동항을 확장하게 되면 군사적인 이유 말고도 어업지도와 불법 어업 단속도 쉬워지고 여객선이 피항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돼서 교통 안정성도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사동항 인근에 활주로를 갖춘 울릉공항도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기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관광객뿐만 아니라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의 연구원들도 더 자주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독도 연구조사선까지 건조된다면 우리 영토 독도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역사적으로 고유 영토임과 동시에 꼭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의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료 지배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독도는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대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독도 밑에 잠들어 있는 150조 원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탐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시료 지배 능력을 키워 독도를 연구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기술로 바다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선 외국에서의 인식도 중요한데요. 이젠 꽤 많은 나라들이 독도가 한국 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요. 영화에 나온 제시카송의 원곡인 독도는 우리 땅이 함께 유명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독도에 갖는 관심도 커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전문가들과 정부, 언론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인 것을 인정했고요. 영국 BBC에서도 독도 왜곡 지도가 들어간 기사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아이폰 음성 인식 기능인 시리에서도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영토냐고 물으면 한국 땅이라고 답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불량품 판매는 금지해야 한다,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게 사실인걸요. 사실 예전부터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이미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독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우리 선조들 덕분입니다. 조선시대 안용복 선생님부터 광복 후 조선산악회,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 대첩을 이끈 홍순칠 대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독도를 우리가 치료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외인이 어찌하여 감히 독도를 넘보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